홈쇼핑이나 뭐 이런 데서 되게 제의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네. 그 전에도 뭐 몇 번 하다가 이제 제가 제품이 제가 원하는 것만큼 안 나와서 이제 끝까지 리턴을 하다가 제가 틀어버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내가 지켜야 되는 것과 또 그쪽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걸 내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며 조금 한번 알리려면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확실하게 칼자루를 쥐고 나갔으면 하는데 어떤 거를 관리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걸 좀. 알겠습니다. 먼저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중소기업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대기업은 대량 생산을 하되 마치 전문가가 만드는 정도의 퀄리티를 내려고 하죠. 제가 지금 여기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지만 아이폰, 갤럭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도대체 몇 대가 팔립니까? 1년에 수십억 대가 팔리잖아요. 수십억 대가 팔리는데 그거 한번 쉬어도 몇 년 걸릴 거야. 팔리는 거 이렇게 쉬는 것만 해도 몇 년이 걸릴 정도로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 많은 양의 제품들이 품질도 매우 높죠. 여러분 갤럭시나 아이폰 쓰면서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좀처럼 경험하시나요? 별로 그 문제가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의 품질 수준의 목표예요. 그래서 불량률을 낮추고 마치 전문가가, 마스터가 최상의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수백만 대, 수억 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거를 실행하는 방법이 식스시그마예요. 식스시그마라는 거는 불량률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0대 하나 분량을 낼 거냐, 10만 대 하나 분량 낼 거냐, 100만 대 하나 분량을 낼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100만 개 중에 하나 정도 에러가 나는 것을 블랙벨트라 그래요. 이름도 그럴듯하죠. 블랙벨트, 무슨 레드벨트, 옐로우 벨트에서 이게 벨트 이름을 쫙 해가지고 에러율을 통제를 합니다. 이렇게 그 불량률 관리, 불량률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식을 식스시그마라고 하고, 이 식스시그마는 제 기억에 미국의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갔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전 세계의 그 고급 제품에 대한 량과 질의 수준이 결정이 되어졌어요. 이게 현재로서는 궁극의 목표예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식스시그마를 도입할 재간이 없죠. 왜냐하면 식스시그마를 도입하려고 그러면은 다 모듈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부품 관리 돼야 되는 거고, 수급 관리, 배송 관리, 컴퓨터 제어 이런 게 다 되어져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량이 늘어나면 질은 문제가 생기겠죠. 량도 늘어나고 질도 좋아지고, 이게 이제 소위 세계적 기업의 목표예요. 식스시그마를 통해서 불량률 통제해 나가면서 같은 품질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궁극의 목표인데,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 거지. 현실적으로 돈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과정상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량이 늘어나면 품질은 일정 수준 손실이 벌어져요. 이거를 감내해야지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랑 수업하는 거랑, 예를 들어서 우리 최용욱 코치가 있지만 최용욱 코치가 수업하는 거랑 품질 관리가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하시고 코치들한테는 저보다는 좀 낮은 금액을 지불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는 거죠. 만약에 최 코치가 저만큼의 가격을 매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라 예를 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 입장에서 중간계의 지경을 넓히려면 저 혼자 해야 됩니까? 최 코치, 김 코치, 박 코치, 오 코치들을 집어넣어야 합니까? 이게 들어와야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제가 갖고 있는 교육의 그 밀도와 코치들이 갖고 있는 교육의 밀도가 섞이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균으로 가는 거예요. 평균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뜨거운 물 넣고 찬물 넣으면은 평균 온도가 되는 거고, 뭐 에어컨 바람, 뜨거운 바람 섞어버리면 이렇게 섞이는 거 그냥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궁극의 지향점이 어디냐 이거야. 그럼 섞이는데 오케이 그럼 섞이고 말자 이렇게 할 거냐? 지금은 섞이더라도 다음번 목표는 더 높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우리 코치들이 지금은 좀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지만 여러 번 거치면서 튜닝을 해나가면서 코치의 퀄리티를 높이자. 이게 저 목표인 거예요.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나랑 같이 계약하고 사인하고 가는 거고, 뭐 다른 이견이 있다라든지 뭐 나는 관심 없어요 그러면 또 그때는 헤어지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과 사인해서 아까 똑같아요. 저 얘기해 볼까요? 추 대표님이 레시피 뺏어가면 어떡하지? 똑같아요. 내 거 배워가서 그대로 딴 데 써먹으면 어떡하나? 안 써먹나? 다 써먹는다니까. 저한테 수업 배워가지고 다른 데 가서 저한테 배운 걸 마치 자기가 공부하신 것처럼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를 그 사람의 수업을 듣는 사람이 다 저한테 얘기해줘요. 그럼 난 그게 싫으니까 안 할래, 씨. 응? 오늘 수업했던 스토리지 빈 모형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나?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그분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사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냅두는 거고, 난 또 저대로 가는 거죠. 여하튼간, 저는 혼자서 제 컨텐츠를 지키려면 교재도 주지 말아야지 되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손으로 적기만 하고, 제 수업만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커지겠어요? 안 커지겠어요? 안 커지지. 이게 적당히 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질적인 손실을 수용을 해야지 돼요. 그렇지만 질적인 손실을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코치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얘를 퀄리티를 높여주면 다 따라 올라가겠죠, 결과적으로. 이게 목표 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 대표님이랑 지금 김 대표님이랑 내내 같은 건데, 비즈니스를 키우시려면 일정 부분의 질적인 손실은 초반에는 감수하셔야지 된다. 똑같이 공장에다 맡기든지 뭐 하실 거 아니에요? 공장에 가서 만들어서 역전회관 음식처럼 맛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죠. 바삭불고기도 안 나오는 거고, 뭐 고기조림도 안 나오는 거고, 뭐 다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목표 지점을 얘네들이 내가 원하는 기준만큼 뭐다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거냐?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냐?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좀 하셔야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건가? 오늘 수업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통찰력, 관리 능력을 가지시려면은, 첫째는 그 업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건 이미 있으신 거지. 두 번째로는 사례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저러면 저런 일이 벌어진다. 이것도 공부죠.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의도가 있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식과 사례와 의도입니다. 외부에 일을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제조를 방식을 바꾸면 맛이 이상해지더라. 장소만 바꿔도 결과는 달라지더라. 이런 것에 대한 지식과 사례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의도가 뭐냐 이거야. 의도가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사업을 키워야겠다. 그러면 키워나가는 중간에 벌어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개선의 방식을 같이 염두에 두셔야지 돼요. 의도가 있으시다면 시행착오 같은 건 언제나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으신 거다. 김 대표님은 사업을 늘려야겠다라는 게 우선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가게의 맛과 품질을 지키는 게 우선하는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만약에 맛 품질을 지키면서 완벽한 노포로 가겠다. 일본식 하지다임의 기회 이런 것처럼 가겠다. 그러면 직영점 우리나라에 한 2-3개를 끝낸다. 그러므로 하지다임의 기회가 일본에 2개밖에 없어요. 교토에 하나, 동경에 하나. 그 2개를 지금 320년인가 250년인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가시든지, 아니면은 넓혀야겠다. 그러면 적절한 품질의 높낮이는 수용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QC, 퀄리티 컨트롤에서 식스시그마 관점을 집어넣어서 상향 표준화를 시켜야지. 하지만 거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걸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중간계 캠퍼스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 저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팀원들은 7배, 매출은 20배. 무에서 유를 만났기 때문이죠. 신 박사님을 만난 지 6개월 만에 지난해 동월 약 2배 매출이 되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간계 수업을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요, 마인드 셋업입니다.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업의 본질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신 박사님 백천비 수업을 듣고 1,000만 원의 자본을 가지고 현역 비즈니스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조일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